도둥이다. 도둥. 도둥은 우리 가족 안에 있다. 정만수는 지갑을 꺼내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낡은 가죽이 손바닥에 익숙하게 닿았지만 그날은 감촉이 이상하게 낯설었다. 지갑 안쪽에 끼워두었던 하얀 봉투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병원에 갈 때 쓰려고 따로 빼두었던 돈이었다. 큰 돈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형편에서는 하루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전부였다. 그는 천천히 지갑을 닫았다가 다시 열었다. 혹시 눈이 잘못 본 건가 싶어서였다. 봉투가 들어있던 자리에는 구겨진 영수증 몇 장만 남아 있었다. 정만수는 숨을 들이켰다.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 내려갔다. 이상하네. 혼잣말이 저절로 흘러나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지 주머니, 점퍼 안주머니, 식탁 서랍까지 차례로 뒤졌다. 손이 닿는 곳마다 텅 비어 있었다. 집안은 조용했다. 쌍둥이 손녀들은 학교에 가 있었고 오래된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다. 정만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요즘 들어 이런 일이 잦았다. 리모컨을 엉뚱한 곳에 두고 찾지 못하거나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리는 날도 있었다. 혹시 이번에도 그런 건가? 스스로를 의심해 보았지만 이 돈만큼은 분명했다. 어젯밤 손녀들이 잠든 뒤 직접 봉투에 돈을 넣어 지갑에 끼워두었다. 손끝에 남아있던 종이의 감촉까지 또렷했다. 그의 시선이 방문 쪽으로 향했다. 아침에 나가던 손녀들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인사도 짧았다. 괜히 마음이 쓰였던 장면이었다. 정만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아니다. 그럴 리 없다. 저 아이들이 그럴 애들이 아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름 모를 불안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 지갑을 움켜쥐었다. 봉투가 사라진 그 빈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저녁이 되자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다. 정만수는 TV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화면 속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발소리가 2개 겹쳐 들렸다. 쌍둥이 손녀들이었다. 평소 같으면 왔냐는 말이 먼저 나갔을 텐데 그날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할아버지. 서윤이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정만수는 대답 대신 리모컨을 눌렀다. 뉴스 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아이들은 잠시 멈칫하더니 서로 눈치를 보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묵직하게 울렸다. 정만수는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다. 괜히 물었다가 괜히 상처 줄까봐. 아니, 사실은 대답이 두려웠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녀들 방 앞에 섰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안에서는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언니, 오늘도 안 물어보시네. 응, 아까부터 좀 이상해.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상하다. 아이들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정만수는 조용히 뒤돌아섰다. 발소리를 죽이고 거실로 돌아왔다. 괜히 들은 것 같았다. 괜히 들키면 안 될 말을 훔쳐들은 기분이 들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2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도 잠은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하얀 봉투가 떠올랐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지갑을 열고 봉투를 꺼내는 장면이 상상처럼 머릿속에 스며들었다. 아이들의 얼굴이 겹쳐졌다. 고개를 숙인 모습,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던 뒷모습. 설마. 그는 끝내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의심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날 밤
정만수는 처음으로 손녀들을 믿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다음 날 아침 정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손이 간 곳은 머리맡이 아니라 바지 주머니였다. 지갑을 꺼내 들고 숨을 고른 뒤 천천히 열었다. 비어 있었다. 하얀 봉투는 여전히 없었다. 그는 한동안 지갑을 쥔 채 움직이지 않았다. 혹시 밤사이에 누군가 다시 넣어두지는 않았을까? 말도 안 되는 기대를 품었던 자신이 우스웠다. 하지만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가슴 안쪽이 콱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아침밥을 먹고 나갈 준비를 하던 손녀들이 그의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었다. 정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들의 손을 보았다. 밴드가 붙은 손가락, 거칠어진 손바닥. 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흔적들이 그날따라 또렷이 보였다. 학교 끝나고 바로 와. 그 말 한마디가 겨우 나왔다. 아이들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빠른 대답이었다. 그게 더 마음에 걸렸다. 아이들이 나간 뒤 정만수는 통장을 확인했다. 잔액이 줄어 있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분명 어제보다 적었다. 자신이 인출한 기억은 없었다. 그제야 그는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깜빡함이 아니었다. 오후 늦게 집에 돌아오니 식탁 위에 10,000원짜리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아침에는 분명 없던 돈이었다. 그는 그 돈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손끝이 떨렸다.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다. 마치 누군가 들켰다는 걸 알아채고 돌려놓은 것처럼. 그는 천천히 지갑을 열어 그 돈을 넣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양심의 가책은 있네.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온 순간 정만수는 스스로에게 놀랐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결론이 내려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이들을 의심하고 있지 않았다. 이미 믿지 않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지갑을 베개 옆에 두고 잤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이것이었다. 이번엔 꼭 확인해야겠다. 며칠이 지났다. 정만수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묻지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다. 대신 더 유심히 보았다. 말보다 눈으로 확인하려 했다. 그게 더 정확하다고 믿었다. 저녁 무렵 손녀들이 집에 들어왔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소리가 유난히 느렸다. 바닥에 떨어진 흙이 눈에 들어왔다. 정만수는 TV를 보는 척하며 고개만 살짝 돌렸다. 아이들의 운동화는 앞코부터 옆면까지 까맣게 더러워져 있었다. 비 왔나? 툭 던진 말에 하윤이가 잠시 멈칫했다. 아네. 조금요. 거짓말이었다. 그날은 하루 종일 맑았다. 정만수의 시선이 손녀들의 손으로 옮겨갔다. 서윤이의 손가락에는 새로운 밴드가 붙어 있었고 하윤이의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더 두꺼워져 있었다. 아이들은 소매를 끌어내리듯 손을 숨겼다. 그 모습이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처럼 느껴졌다. 손은 왜 그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아이들은 동시에 고개를 숙였다. 넘어졌어요. 학교에서. 짧은 대답, 서로 닮은 말투. 미리 맞춘 것처럼 정확했다. 정만수는 더 묻지 않았다. 이제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퍼즐 조각은 이미 다 맞춰진 것 같았다. 돈이 사라지고 다시 생기고 손에는 상처가 늘어나고 눈은 점점 피곤해졌다. 그 모든 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손녀들 방 앞에 다시 섰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안에서는 조용한 숨소리만 들렸다. 정만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주먹을 천천히 쥐었다. 그래,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는 조용히 등을 돌렸다.
분노는 없었다. 대신 깊은 실망이 가슴을 눌렀다. 화를 내기엔 너무 늙었고 설득하기엔 이미 늦었다고 느꼈다. 그날부터 정만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믿지 않겠다고. 그리고 직접 확인하겠다고.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다. 정만수는 저녁을 거의 먹지 않았다. 국을 한 숟갈 뜨다 말고 수저를 내려놓았다. 손녀들도 마찬가지였다. 밥그릇은 그대로였고 젓가락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셋이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를 보지 않았다. 아이들이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정만수는 한동안 식탁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다. 거실 불을 끄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문 앞에 서자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다. 그는 잠시 손잡이를 쥔 채 멈춰섰다. 이걸 잠그면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도 손은 움직였다. 철컥. 자물쇠가 걸리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방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오는 소리였다. 정만수는 숨을 죽였다. 문 너머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 하윤이의 목소리였다. 정만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문 손잡이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한 번만 열면 다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문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서윤이의 숨죽인 울음이었다.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변명도 사과도 없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정만수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굳혔다. 그래, 말 안 하겠다는 거지. 그는 등을 돌렸다.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고 누웠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문 밖에서 들리던 울음소리는 어느 순간 사라졌다. 그게 더 무서웠다. 그날 밤 정만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아이들을 믿는 것보다 진실을 확인하는 게 먼저라고.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길지 그땐 알지 못했다. 아침이 왔지만 집안은 여전히 밤 같았다. 정만수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새벽녘에 잠깐 눈을 붙였을 뿐 머릿속은 내내 어제의 문 앞에 머물러 있었다. 울음소리, 부르던 목소리, 그리고 스스로 잠가버린 문.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허리가 뻐근했고 가슴이 답답했다.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가던 발걸음이 식탁 앞에서 멈췄다. 식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어젯밤에는 분명 없던 것이었다. 정만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봉투는 접힌 자국이 여러 번 남아 있었고 가장자리는 구겨져 있었다. 손으로 만져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여러 번 접었다 폈다를 반복한 흔적이었다. 그는 봉투를 집어들었다. 묵직했다.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다.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가 뒤섞여 있었다. 정만수는 돈의 액수를 세지 않았다. 대신 봉투 안쪽에 끼워진 작은 종이를 발견했다. 삐뚤삐뚤한 글씨였다. 아이들 글씨였다. 할아버지 아프지 마세요. 병원 꼭 가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숨이 막혔다. 정만수는 봉투를 쥔 채 식탁 의자에 털썩 앉았다. 어젯밤 문을 두드리던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울음소리와 함께 끝내 하지 못했을 말들이 겹쳐졌다. 그때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서윤이와 하윤이가 나란히 서 있었다. 둘 다 밤새 제대로 자지 못한 얼굴이었다. 눈은 부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그거 보셨어요? 정만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은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아이들도 더 다가오지 않았다. 새사이에 놓인 봉투 하나가 그동안 쌓인 오해처럼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다.
정만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봉투는 돌려놓은 돈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의미였다는 것을. 하지만 진실은 아직 아이들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정만수는 봉투를 내려다본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식탁 위에 놓인 돈보다 그 안에 끼워진 짧은 문장이 더 무거웠다. 병원 꼭 가세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었다. 이 돈 어디서 났냐? 목소리가 생각보다 거칠게 나왔다. 아이들은 동시에 움찔했다. 서윤이가 먼저 입을 열려다 말고 입술을 깨물었다. 하윤이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고 있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정만수의 가슴을 더 조였다. 훔친 거면 지금이라도 말해.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하윤이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눈물이 바닥에 뚝 떨어졌다. 아니에요. 처음으로 나온 말이었다. 서윤이가 고개를 들었다. 눈은 빨갰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할아버지 돈은 안 건드렸어요. 진짜예요. 정만수는 고개를 들었다. 서윤이는 숨을 크게 한번 들이켰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심장 다시 수술해야 할 수도 있다고. 근데 그 얘기하면 할아버지 놀라실까봐, 쓰러질까봐. 하윤이가 말을 이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벌자고 했어요. 조금이라도. 아이들의 손이 떨렸다. 새벽마다 신문을 돌리고 학교 끝나면 재활용 분류일을 도왔다는 말이 이어졌다. 비 오는 날에도 빠진 적이 없었고 손이 다 까져도 장갑 살 돈이 아까워 그냥 버텼다고 했다. 말하면 안 된다고 하실 것 같았어요. 괜히 화내실까봐. 그래서 그냥. 그 순간 정만수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돈이 사라진 날들, 손의 상처, 침묵. 모든 장면이 한 줄로 이어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울었다. 내가 뭘 한 거냐? 아이들은 그제야 다가와 그의 팔을 붙잡았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만수는 고개를 저었다. 잘못한 사람은 분명히 따로 있었다. 정만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이들의 고백이 끝났는데도 식탁 위 공기는 움직이지 않았다. 봉투 속 돈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이 그 위에 쌓여 있는 것 같았다. 새벽 공기, 찢어진 손, 졸린 눈.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의 가슴으로 밀려왔다. 그는 봉투를 천천히 밀어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장판 끝을 들춰보았다. 손이 떨렸다. 그 밑에서 접힌 돈이 나왔다. 이불 속에서도 서랍 뒤에서도 또 하나씩 나왔다. 자신이 숨겨두고 스스로 잊어버렸던 돈들이었다. 정만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숨이 막혔다. 내가 범인이었구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무너졌다. 아이들을 의심한 날들, 문을 잠갔던 밤, 울음소리를 듣고도 열지 않았던 순간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그는 바닥을 손바닥으로 짚고 고개를 떨궜다.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처음이었다. 아이들 앞에서 어른인 척하지 않고 사과한 건. 서윤이와 하윤이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그의 등을 안았다. 작은 팔이 그의 허리를 감쌌다. 정만수는 아이들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소리를 참지 않았다. 그날 처음으로 울음을 숨기지 않았다. 살아야겠다. 그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아이들 때문에 이 아이들 곁에 더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병원도 가고 치료도 받고 도망치지 말아야겠다고.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가요, 할아버지. 그 말이 어떤 약보다도 강하게 그의 가슴을 뛰게 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문은 잠기지 않았다. 의심 대신 말이 생겼고 침묵 대신 약속이 남았다. 정만수는 늦었지만 이제야 제대로 가족이 되었다. 지금까지 놓을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비슷한 사연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라면 그날 밤 문을 열었을까요? 아니면 저 할아버지처럼 침묵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 하나하나 읽고 답장 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